외국어로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그 문장을 이용해서 대화가 가능하고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모국어인 한국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한국어의 특성에 맞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어가 외국어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의 언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언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살아야 된다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 언어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배운 때는 그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외국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오늘은 다루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문장을 만들기 전에 이 외국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언어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든다라는 거는 말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글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로 문장을 만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대화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구두로 전달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은 글이 아니라서 말이 띄어쓰기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흐름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아, 끊어읽기라든지 연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으로 말을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글로 문장을 만들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글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 한국어나 일본은 조합 형태로, 조사가 사용이 되는 형태로 띄어쓰기를 하고 있고, 뭐, 영어 또는 뭐, 유럽 쪽에 있는 언어들은 단어와 단어를 띄어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베트남어는 음절을 띄어쓰기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나 태국어는 붙여쓰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외국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 실제 글을 쓰거나 또는 이해를 위해서 글을 읽거나 할 때, 공부할 때 어떤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중국어나 태국어는 붙여놔서 좀 띄어 쓰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또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했을 때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어가지고 조사의 쓰임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 영어는 뭐 굳이 조사 알 필요 없으니까 영어는 뭐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베트남어 역시 음절을 띄워놨으니까 이거 음절을 붙여서 쓰면은 단어마다 붙여서 쓰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외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맞는 건데 실제로 아, 내가 그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어떤 AI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어를 다 붙여서 어, 읽기를 해봤는데 붙여서 쓴 한글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냐면 어떤 언어로 표기를 하든지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든지 조사를 붙이든지 뭐 전체 붙여 쓰든지
이미 말이 체화돼서 말로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띄어쓰기를 하든 뭘 하든 말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띄어쓰기를 하든 붙여쓰기를 하든 조합을 하든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미 나는 머릿속에 그 글 구성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우위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외국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수하게 띄어쓰기, 뭐 조합어, 붙여쓰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단어, 조합어, 음절, 붙여쓰기 순으로 아마 이해도의 음, 이해도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어 기준으로 보면 좀 쉬울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붙여쓰기를 한 걸 기준으로 보면 외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단어 구분이 안 되니까 더 어려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성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진입장벽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외국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나는 한국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한국어도 외국어가 될 수 있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결국에는 나는 언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다. 그래서 사람은 이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외국어를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외국어냐에 따라서 문장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단어가 모이는 것, 조합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구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단어에 모이는 문장이 뭐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문장과 문장이 서로 섞여서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 패턴은 동일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를 예를 든다면, 영어로 문장을 만들 때의 어떤 유형을 본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한 45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그 영어의 유형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명사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쓰이는 방식의 차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시제는 12가지의 시제가 있다. 벌써 4가지, 12가지, 16가지가 나왔고, 동사도 이렇게 서술어, 동사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패턴이 뭐 한 대략 5개, 6개 정도가 된다. 수거 패턴도 있을 수 있고, 뭐 비동사 패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동사가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쓰인다거나, 뭐 목적어가 쓰인다거나 등등등등에 해서 대략적으로 6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 22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명사 형태로 그 문장이 예를 들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기준으로 봤을 때 보어라고 봐야 되는 보어 기준으로 봤을 때 명사가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명사가 사용해야 되는 방식은 단어만 사용될 수도 있고, 구가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절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용되는 패턴, 명사는 뭐 하나지만, 단어는 하나지만, 구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동명사가 구가 될 수 있고, 투부정사 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특성, 의문사 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접속사 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어떤 걸 기준으로 보면 명사의 패턴이 5가지 정도 나온다? 그러면 27개,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형용사 형태의 그 쓰임, 다시 말해서 수식하는 애들이에요. 어떤 단어를 수식하고 때에 따라서는 설명하고.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 형용사라는 단어가 있고, 구가 있고, 문장으로 수식하는 방식이 있고, 뭐, 뭐, 분사 구문 형태로 수식하는 방식이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형태에 따라서는 5가지 정도 된다 그러면,
뭐 27개에서 5가지면 32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부사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부사 역시도 부사, 뭐 구, 전치사구, 뭐 부사 형태의 어떤 오는 표현 중에서 수식하는 애들, 부사로 수식하는 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뭐 투부정사 형태로 수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문 형태로 수식할 수도 있고, 절로 수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거 역시도 뭐 여러 개가 쓸 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한 7, 8개가 된다 그러면 한 40개. 중간에 아마 세분화해서 그 명사 부분이나 형사 부분이 좀 더 5개 정도 추가가 될 건데, 대략적으로 45개의 패턴을 알면 웬만한 문장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문장을 구현해낼 수 있다. 한국어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국어 역시도 그거에 유사하게 할 수 있는데 그 표현하는 형태가 다르다. 문법적인 어떤 패턴이 다르다. 왜 그러냐면 한국어는 조합어, 그러니까 단어와 조사가 같이 쓰이면서 그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니은 하나 가지고서도 그 문장을 수식해 문장이 단어를 수식할 수 있게 만드는 상당한 어떤 음, 조사 또는 그 어떤 패턴이 있는 게 또 한국어의 형태고 이거는 일본어 역시도 그런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베트남어로 공부할 때 단어 음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어하고 유사한 맥락이 조금 있다라는 점이 좀 보이고 단어의 어떤 표현 방식이나 이런 거는, 역사, 문화, 언어 사용,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지역적 특성, 음, 옛날 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에 이르는 어떤 과정에서 오는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은 별도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답은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미 우리는 하나의 그 언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국어 역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외국어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좀 틀리더라도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쉬운 단어를 활용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가는 방식. 그러니까 문장을 직접 직접 만들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외국어를 학습하거나 아,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외국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국어로 문장을 만드는 어떤 경험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외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외국어 문장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 그 수용성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외국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봐라. 적극적으로 문장을 만들면 그것이 상당히 외국어를 배우는데 표현하는데 효과적이 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더 갖추어질 수 있게 된다. 외국어 문장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단계는 숫자고 두 번째 단계는 5W1H. 그것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문장을 만들어 나가면 수없이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면 아, 외국어 문장을 만드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표현하는 데 자신감이 생기면 학습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식,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식. 다시 말해서 내가 아는 몇 가지 단어만 외국어 단어만 가지고도 나는 외국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다. 몇 가지의 유형, 패턴만 알고 그 패턴을 직접 활용해가지고 문장을 만들다 보면 이미 나는 외국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네. 결국에는 나는 표현을 할 수 있네. 이게 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주제로 그걸 표현하고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 문단으로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를 할 적에 더 많은 단어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개를 할 때, 이야기로 전개를 할 때 더 많은 단어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휘력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우리는 외국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이 되겠네요. 일곱, 음, 일곱 페이지 분량을 복사를 해서 AI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까요? 지금 일단은 내용은 컨텐츠 만드는 게 항상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도열본도 하나 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온리 도열만 해달라고. 내가 한 얘기를 훨씬 더 자세하게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면 콘텐츠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는 그냥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내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한 얘기를 막 대략 빼먹고 얘가 제공을 해줘서 기존의 컨텐츠 부분으로는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내용도 좀 약하고
다시 그냥 교열만 해달라고 했더니 의외로 교열된 양이 더 컨텐츠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교열된 내용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어로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그 문장을 이용해 대화가 가능하고 의사 전달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모국어인 한국어를 사용해 문장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어의 특성에 맞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야 합니다. 반면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국어가 외국어가 됩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이미 하나의 언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언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살아야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언어로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배울 때는 환경적인 제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는 외국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문장을 만들기 전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자. 문장을 만든다는 것은 말로 만들 수 있고 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로 문장을 만드는 것은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며 말은 글처럼 띄어쓰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에는 흐름이 있고 끊어짐이나 억양, 강조 등의 특성이 있어서 의미를 전달합니다. 반면 글로 문장을 만들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글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나 일본은 조사를 활용해 단어를 조합하고 띄어쓰기를 합니다. 영어를 비롯한 유럽 언어는 단어와 단어를 띄었습니다. 베트남어는 음전 단어로 띄었으며 중국어나 태국어는 붙였습니다. 이런 언어적 특성 때문에 외국어를 글로 쓸 때나 읽을 때 처음에는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친구가 어떤 AI를 통해 붙여 쓴 한글을 읽어보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말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띄어쓰기나 붙여쓰기와 같은 형식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외국어 학습자 입장에서는 단어의 띄어쓰기가 있는 언어가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외국어 문장 구성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외국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언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다른 언어로 옮길 수 있습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은 언어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문장을 구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패턴이 존재합니다. 명사 사용의 4가지 유형, 12가지 시제, 동사 패턴, 그 다음에 명사 구문의 다양한 형태, 형용사 수식 방식, 부사 수식 방식 이렇게 정리하면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 패턴은 약 4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익히고 활용하면 대부분의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은 한국어 역시 문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와는 다르게 조사를 중심으로 의미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니은과 같은 어미 하나로도 단어를 수식하거나 문장 구조를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이는 일본어와도 유사한 면이 있으며 조사의 쓰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언어별 특성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다. 베트남어는 영어처럼 단어 중심의 구조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 문화적 배경, 지역적 언어 습관 등에 따라 실제 말하는 방식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별도로 익혀야 하며 단순히 패턴만 알아서는 안 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문장을 쉽게 만드는 방법. 외국어로 문장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는 것입니다. 숫자 표현부터 시작하기. 5W1H를 활용하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떻게.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이미 외국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어 역시 언어이며 반복적인 학습과 실전 사용을 통해 충분히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쉬운 단어를 이용해 직접 표현하고 자꾸 말하고 써보는 과정이 문장 구성 능력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표현이 가능해지고 더 큰 자신감이 생깁니다. 문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용성도 높아지고 표현력도 확장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직접 문장을 만들어보는 경험입니다. 그것이 외국어 학습의 핵심이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